제 이름은 박준호입니다. 35살이고 서울에 살고 있는 비디오 게임 개발자입니다. 제가 평생 꿈꿔왔던 회사에 입사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악몽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더욱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코드를 사랑했습니다. 12살 때 첫 게임을 만들었고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10년 동안 작은 게임 스튜디오에서 일하며 내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게임 회사인 넥슨 테크놀로지가 저를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넥슨의 최신 게임 엔진 개발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개발한 혁신적인 사용자 참여 알고리즘에 특별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플레이어의 행동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게임 경험을 개인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사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숨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모든 주요 뉴스 매체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를 범죄자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진실은 항상 그렇듯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발견 넥슨에서의 첫 몇 개월은 꿈 같았습니다. 최첨단 시설, 재능 있는 동료들, 그리고 제가 항상 원했던 자원과 자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회사의 새로운 블록버스터 게임인 크리스탈 리전의 사용자 참여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게임은 10대와 어린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코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집에 갔을 때 저는 우연히 알고리즘에 숨겨진 하위 루틴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코드는 교묘하게 숨겨져 있었고 일반적인 검토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제 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 알고리즘은 단순히 게임 경험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 사용자들로부터 방대한 양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수정되었습니다. 위치 정보, 대화 패턴, 심지어 기기의 마이크와 카메라에 접근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속 상관인 김 이사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당혹감이나 걱정 대신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자신의 사무실로 초대했습니다. 김 이사는 문을 닫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정부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과의 파트너십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국가안보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고 기밀이며 회사에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감시였습니다. 그리고 타겟은 어린이들이었습니다. 제 알고리즘이 이런 목적으로 변용된 것에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대리비틀 동안 저는 제 다음 행동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회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침투하여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회사와 국정원 간의 계약서, 데이터 전송 로그, 심지어 타겟 프로필까지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는 12살 어린이들의 프로필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회사 이사회에 직접 연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익명 이메일을 통해 제가 발견한 내용과 증거를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 비윤리적인 행위를 멈출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보안팀이 제 책상으로 와서 저를 CEO의 사무실로 호위했습니다. 그곳에는 이사회 전체와 회사 변호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CEO인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은 회사 기밀을 유출하고 지적 재산권을 도용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즉시 종료되었으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저는 항변했습니다. 제가 도용한 것이 아닙니다. 제 자신의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것을 어린이들을 감시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들은 웃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넥슨에서 개발한 모든 것은 회사의 것입니다. 계약서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는 당신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보안팀이 저를 건물 밖으로 호위했습니다. 제 소지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저는 길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경력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몰락 그 다음 몇 주는 악몽 같았습니다. 넥슨은 저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했고 저를 회사 비밀을 훔친 배신자로 묘사했습니다. 모든 주요 기술 웹사이트와 뉴스 매체에 이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제 이름은 업계에서 오명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깼습니다. 문을 열자 2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정원 요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우리는 단지 대화를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이 접근한 특정 정보에 관해서요. 저는 그들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내다보니 검은색 차가 제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필수품만 가방에 챙겨 비상구를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은행 계좌는 얼어붙었고 신용카드는 차단되었으며 심지어 제 부모님도 감시받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제 전 여자친구인 이민아입니다. 우리는 대학에서 만났고 둘 다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졸업 후 그녀는 기업 세계를 거부하고 디지털 권리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때문에 헤어졌습니다. 저는 안정적인 경력을 추구했고 그녀는 시스템에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저는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지하 세계 미나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디지털 정의라는 해커 그룹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기업과 정부의 감시와 싸우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서 만났습니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는 짧게 잘린 파란색으로 염색되어 있었고 얼굴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웃음 없이 말했습니다. 모든 대기업이 똑같다고 항상 말했잖아요. 이제 직접 보셨네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 이제 무얼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갔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오래된 공장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내부는 완전히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컴퓨터, 서버, 그리고 열정적인 젊은 해커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디지털 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본부죠. 그날 밤 저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넥슨과 국정원의 파트너십, 제 알고리즘이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 미나와 그녀의 팀은 놀랐지만 충격받지는 않았습니다. 미나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의심해온 것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정부 기관과 비슷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은 금광과 같습니다. 디지털 정의에 멤버인 젊은 해커 김태현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언론에 가져갈 건가요?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넥슨은 너무 강력하고 이미 저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큰 것이 필요합니다. 미나는 저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알겠어요. 전 세계에 진실을 폭로하고 싶은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해. 그리고 그것을 할 방법을 알고 있어. 개발 다음 몇 주 동안 우리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코드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제 알고리즘의 변형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넥슨의 데이터 수집 인프라를 노출시키고 그들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나와 그녀의 팀은 저를 보호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디지털 흔적을 만들어 국정원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넥슨의 기업 네트워크와 보안 시스템을 조사했습니다. 우리의 계획은 대담했습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크리스탈 리전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참가하고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온라인으로 시청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행사를 하이제킹하여 넥슨과 국정원의 음모를 폭로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정의의 은신처는 3번이나 이동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국정원 요원들이 너무 가까이 접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외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머리를 밀고 안경을 쓰고 심지어 걸음걸이도 바꾸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엄청났지만 저를 지탱한 것은 미나의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옛 감정들이 되살아나고 있었지만 우리 둘 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임무가 우선이었습니다. 대회 일주일 전 우리는 마침내 준비를 마쳤습니다. 우리의 코드는 완벽했고 침투 계획도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넥슨의 사내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미나가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내부자가 필요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넥슨의 모든 사람들은 저를 배신자로 생각해. 그때 태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제가 넥슨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는 당신의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도울 의향이 있어요. 그 친구는 오정석이었습니다. 넥슨의 IT 지원 기술자로 회사의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남을 설정했고 그는 우리 계획에 동참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정석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하면서 이상한 데이터 전송을 발견했거든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는 완벽한 팀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침투 세계 선수권 대회 당일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석은 우리에게 보안 배지를 제공하여 행사장 뒤편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저와 미나는 기술 스태프로 변장했고 태현은 밖에서 디지털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경기장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팬들이 현장에서 관람하고 있었고 온라인으로는 2천만 명이 넘는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결승전은 한국 팀과 중국 팀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우리는 방송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정석은 우리를 서버실로 안내했습니다.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미나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5분이면 돼. 하지만 시스템이 우리의 존재를 감지하면 보안팀이 올 거야. 정석은 복도를 지키며 말했습니다. 서두르세요. 경기는 이미 시작했습니다. 저는 넥슨의 네트워크에 접속하여 제가 준비한 코드를 업로드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알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이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어요. 미나가 말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타이핑했습니다. 30초만 더. 정석이 복도로 나가
보안팀을 지연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두 개의 목소리를 들었고 그 다음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저는 명령을 실행했고 우리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3명의 보안 요원이 복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석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한 보안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준호, 당신을 오랫동안 찾았습니다. 저는 미나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코드는 이미 실행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경기장에서 함성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게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코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폭로우리가 서버실에서 나올 때 경기장의 모든 화면은 더 이상 게임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넥슨과 국정원 간의 기밀 계약서, 수집된 데이터 샘플, 그리고 감시 대상이 된 아이들의 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30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관중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온라인 시청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곧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코드는 또한 자동으로 모든 주요 뉴스 매체와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증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넥슨의 서버에서 직접 데이터를 스트리밍하여 어느 누구도 그 진위성을 부인할 수 없게 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은 우리를 넥슨의 임원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박 회장과 몇몇 이사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거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당신들이 어린이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진실을요. 미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모든 것이 공개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당신들의 행동을 보고 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2명의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닌 넥슨의 임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요원이 말했습니다. 박 회장, 우리는 당신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상황은 복잡해졌습니다. 여파다음 몇 시간은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저와 미나는 경찰서로 데려가졌지만 놀랍게도 체포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는 증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뉴스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넥슨의 주가는 폭락했고 국정원은 즉시 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처음에는 모든 것을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통령이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조사가 시작될 것이며 책임자들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미나는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다른 국가들도 자국 내 비슷한 프로그램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석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고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태현과 디지털 정의의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후 저는 국회에서 증언하게 되었습니다. 넥슨과 국정원의 파트너십, 그리고 어떻게 제 기술이 어린이들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증언 중에 저는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모든 회사가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법률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과 관련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제 제안은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국회는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은 특히 어린이들의 온라인 데이터 수집과 사용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넥슨의 몇몇 임원들은 구속되었고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겪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고위 관리들이 사임하거나 기소되었습니다. 저는 제 명예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권리의 옹호자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했습니다. 미나와 함께
저는 디지털 정의를 정식 비영리 단체로 등록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온라인 프라이버시와 데이터 보호를 위한 교육과 옹호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미나와 저는 우리의 관계를 재건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변화 사건 1년 후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다른 나라들에게 모델이 되었습니다. 유럽, 연합, 미국, 그리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비슷한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넥슨은 회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 해, 그들은 이제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저와 미나의 자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국정원은 광범위한 개혁을 겪었습니다. 새로운 감독 메커니즘이 도입되었고 시민 자유에 대한 존중이 기관의 새로운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공공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디지털 정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취약한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온라인 활동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었고 학교에서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정의는 세계적인 운동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울, 도쿄, 샌프란시스코, 베를린의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게임 개발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민권의 옹호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정책 위반자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나와 저는 결혼했고 우리는 작은 딸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소희입니다. 우리는 그녀가 자유롭고 안전한 디지털 세계에서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는 그 운명적인 밤에 이 코드의 이상한 부분을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생각합니다. 아마도 저는 여전히 넥슨에서 일하고 있을 것이고 모르는 채로 어린이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기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그런 작은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순간들, 우리가 목소리를 내기로 하는 순간들, 우리가 옳은 일을 하기로 하는 순간들, 그리고 때로는 그런 작은 순간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코드 개발자에서 디지털 권리 수호자로의 여정. 그리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의 디지털 미래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한 줄의 코드, 한 목소리, 한 번의 용기 있는 행동씩. 당신은 당신의 디지털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